안녕하세요. 해커스 중국어 HSK 4급 전문가 오민경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 중국어 HSK 6급 전문가 최명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은 최명진 선생님과 같이 라이브를 하게 되었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2021년 HSK 스펙을 빠르게 완성하고 싶다면 채널 고정입니다, 여러분. 저와 민경쌤이 급수별 HSK 학습 비법 그리고 꿀팁 많이 준비했거든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함께 볼까요? 네. 자, 첫 번째는 박땡마님의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HSK 4급 공부를 하고 있는데 독해 부분에서 항상 시간이 부족합니다. 독해는 2부분, 3부분, 1부분 순서로 풀어야 한다 등 순서를 바꿔서 풀려고들 하는데 독해 어떤 순서로 풀어야지 시간도 절약하고 점수도 잘 받을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라는 고민이 올라왔어요. 정말 실제 1, 2부분에서 시간을 너무 이렇게 많이 잡아먹으니까 3부분에서 점수를 많이 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돼서 3, 2, 1로 풀었어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순서는 1, 2, 3이 맞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풀어주시는 것도 좋은 팁이 될 수 있으나 여기서 중요한 건 매일 5개 혹은 10개 꾸준히 학우님께서 풀 수 있는 정량을 정해놓고 훈련을 하셔야지만이 독해할 수 있는 실력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처음부터 독해가 40분이라고 해서 40분 안에 절대로 풀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50분도 좋고요. 일주일 동안 50분 정도 시간 배분을 연습하다가 일주일이 되면 45분, 2주차가 되면 40분 정도 이렇게 긴 시간에서 짧은 시간들로 이렇게 시간을 줄여 나가는 연습을 해보시면 훨씬 좋으실 거고요. 한 번은 인강에서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시간 압박이 너무 심해서 40분 안에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런데 50분 정도 시간 배분하니까 정답이 잡혀요. 선생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는 100%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문제를 다양하게 풀어보시면 속도도 늘기 때문에 여러분들 처음에는 시간 압박 때문에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뭐 1시간 이상을 초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40분이니까 50분에서 55분 정도, 50분, 45분 정도, 5분, 5분 정도 줄여가면서 빨리 해석할 수 있도록 연습해 보시면 굉장히 좋게 점수를 빨리 단기간에 올려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정말 좋은 꿀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을 좀 길게 잡으면서 이제 조금씩 줄여가면서 그럼요. 시험 시간에 맞게. 네. 선생님, 민경쌤이 말씀하셨던 대로 반복 훈련하셔야 돼요. 꼭 많은 훈련을 해야지 여러분이 시간 안에 정말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맞아요. 겁니다. 항상 시험 끝나고 나면 뭐라고 하냐면 몇 문제는 찍고 나온다. 그래서 그게 훈련의 부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50분, 45분, 40분 정도 이렇게 시간 배분을 늘려나갈 수 있는 시간 연습들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정말 한 문항당 1분입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선생님 4급 같은 경우는 독해가 40분에 40문항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문항당 1분이겠죠? 그런데 독해제 일부분은 빈칸 채워넣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 문항당 30초 만에 풀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문제는 조금 빠르게. 3초 안에도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시간을 배분을 해서 골고루 그렇죠. 어려운 문제는 한 1분 정도, 1분 이상의 시간을 소요하고 쉬운 것들은 30초 이하로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시간 배분을 하셔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빨리빨리 풀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단어만 알아도 답이 빠르게 보이더라고요. 빙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처음에는 정말 단어에 충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꾸준히 매일매일 문제를 풀어보는 거. 반복, 훈련, 답입니다. 그래서 계속 문제를 다양하게 풀어보시는 것이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선생님 6급도 독해 일부분이 가장 어렵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푸는 경우가 많은데 독해 문제풀이 방법은 어떻습니까? 6급, 지금 4급은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게 얘기해 주신 건 훈련, 반복 훈련, 그렇죠? 그리고 또 쓰기, 그렇죠? 문장 구조 파악 등등의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독해도 같이 올릴 수 있다. 이렇게 4급 꿀팁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6급은 독해 일부분이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도 인정합니다. 자, 그래서 독해 일부분을 좀 포기하거나 아니면 아예 나중에 다 푼 다음에 나중에 풀어야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모든 시험 여러분 6급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4급, 5급부터 훈련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에서 6급을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시험에는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 있겠지만 그렇다 해도 독해 일부분은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 독해 일부분은
만약에 지금 단기간에 시험을 합격해야 된다, 180점이 목표다라고 하신다면 사실 독해 1부분은 맨 마지막에 푸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6급은. 그리고 사실 독해 1부분을 다 포기를 해요. 다 버려요. 그래도 180점까지는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려면 정말 어휘가 잘 쌓여져 있어야 되고 문장 형식이 여러분 정말 잘 다져져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독해 1부분을 여러분 공부를 하시면 독해 1부분의 점수를 올린다기보다 2부분, 3부분, 4부분의 정확도를 높인다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분명히 조금 더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 점수보다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독해 1부분 무조건 포기 좋지 않아요, 여러분. 무조건 포기가 아니라 독해 1부분에 정말 좋은 문형들이 많이 나와요. 기본 문장부터 해서 복문까지 굉장히 다양한 문장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단문에서 복문까지 문장 해석이 안 되면 2부분, 3부분, 4부분은 문장이 더 길어지잖아요. 또 지문이 굉장히 길잖아요. 4부분은. 그 부분이 눈에 정확하게 딱 들어와서 답이 이거다 선택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부분을 반복 복습을 하셔서 1부분 점수가 아니라 2, 3, 4부분 올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6급을 실제 시험에서 문제를 푸신다. 단기간에 준비하시고 또 공부하는 시간이 길지 않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순서를 2, 3, 4, 1로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혹여라도 이미 통과를 했고 고득점이 목표예요. 막 240점, 270점 목표다라고 하신다면 사실상 시간 내에 문제를 다 풀어낼 수 있다. 이 정도의 실력이 되셨기 때문에 사실 1, 2, 3, 4 순서대로 푸시면 됩니다.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빠르게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4급 같은 경우는 뭐 IBT, PBT 골고루 시험을 보거든요. 근데 6급 같은 경우는 IBT가 전체적으로 많이 보세요. 네, 왜냐면 맞아요. 쓸데없는 점점 단어 안 외워도 많아지고 되고 있어요. 네. 워드로 입력하면 되니까. 선생님, 독해 우리 6급 같은 경우는 IBT 시험을 볼 때 어떤 팁이 있나요? 독해 부분이요? 독해도 그렇고 쓰기도 그렇고. 독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화면을 봐야 되잖아. 필기를 못 하잖아. 그래서 그때 이제 독해 같은 경우는 IBT 볼 경우에 어떻게 하면 지문을 빨리빨리 읽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질문이 올라와서 저는 사실 이 질문은 이제 학생분들이 실제적으로 오프라인 강의에 와도 많이 질문을 하세요. 그렇죠. IBT로 선생님 저 IBT로 접수해야 돼요. PBT로 접수해야 돼요. 이것 자체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의 대답은 항상 똑같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하셔야 돼요. 맞아요. 남이 IBT로 해서 280점 받았대요. 저도 IBT로 하면 280점 받을 수 있을까? 이거 아니거든요. 어떤 학생이 제가 봤을 때 실력이 되게 좋은데 PBT를 봤더니 180밖에 안 나왔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모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쵸. 본인에게 맞는 시험 방식을 선택하셔야 돼요. 만약에 독해 지문을 눈으로 보고 풀어야 되잖아요. 물론 보기에서 키워드 빠르게 찾아서 지문에서 찾아가는 방식은 사실 푸는 방식은 똑같아요. IBT건 PBT건. 그런데 IBT는 체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더 어려워하는데 그렇죠. 제가 학생들한테 IBT다 PBT다를 선택을 할 때 딱 기준점은 한 가지인 딱 이건 것 같아요. 만약에 독해 지문 뭐 듣기 지문 이런 거 다 떠나서 듣기를 굉장히 잘해요. 듣기가 굉장히 쉽게 잘 들려요. 들으면서도 답안 선택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장문 쓰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이러신 분은 IBT를 IBT. 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분들은 IBT라는 게 본인의 실력에 맞게 혹은 그보다 더 높은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맞아요. 혹여라도 장문 선생님 저는 쓰는 건 오히려 자신 있게 쓸 수 있어요. 기본 문장들이지만 그래도 자신 있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듣기가 안 돼요. 제가 유학도 한 번도 안 해봤고 한국에서만 공부하다 보니까 귀가 안 튀어요. 안 들려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IBT로 시험을 보신다면 정말 상상하기 싫은 점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요. 그래서 듣기를 잘하는데 장문이 매우 많이 부족하다 그러면 IBT가 조금 더 낫고요. 자, 듣기를 굉장히 좀 장문은 조금 괜찮은데 듣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면 오히려 PBT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해커스 중국어에서 매달 시험 전에 맞아요. IBT 무료 모의고사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 전. 그렇죠. 자, 그래서 그거 무료 신청이거든요. 꼭 그걸 통해서 접수하시기 전에요. 한번 해보시고 내가 이 듣기 독해를 체크를 안 하면서 풀 수 있겠다. 괜찮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IBT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래도 조금 용기 내서 PBT로 여러분 시험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맞아요. IBT의 최대 장점은 응시료는 비싸긴 하지만 2주 만에 결과가 나와요. 그렇죠. 결과가 좀 빨리 나오죠.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에 빨리 내가 이걸 필요한 분들은 IBT 어쩔 수 없이 보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링크 끝나고 나면 링크 하나 드릴 건데요. IBT를 봐야 될지 PBT를 봐야 될지 장단점에 대해서 선생님이 또 강의를 찍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그래서 그런 강의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한자 세법 정말, 매여. 네, 네. 그런 거는 반복 진짜 복습으로 여러분 한자 세포를 만듭시다. 맞아요. 한자 세포 없이는 힘듭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고 진짜 해커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주일 시험 보기 전에 이 IBT 시험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 이번에 2월 시험 볼 때 4급 교재에서 적중률 굉장히 많았어요. 이번 달. 그래서 여러분께서 해커스에서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이 IBT 시험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이렇게 무료로 시험 보시는 거 보시고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두 번째 한번 보실까요? 우리 누구님의 고민입니다. 선생님, 2달 안에 빠르게 HSK 자격증 취득해야 합니다. 지금 단어를 먼저 암기하고 있는데 듣기, 독해, 쓰기에서 함께 병행해도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단어 암기가 끝나고 듣기 들어가면 왠지 늦을 것 같아서 조바심이 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단어와 같이 갈 수 있는 영역은 쓰기예요. 그래서 어휘 플러스 구조. 그렇죠. 구조가 쓰기거든요. 그래서 같이 우리 어휘와 쓰기를 같이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요, 독해할 때 독해 문제가 듣기로 만들어져서 나온다고 굉장히 많이 강조하거든요. 쌤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듣기 문제가 독해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어휘와 쓰기 구조가 되면 독해하고 듣기는 같이 가면 돼요. 문제 계속 풀고 듣기 듣고. 그래서 잊지 마세요.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은 일정한 어휘의 양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근데 어휘 외울 때 단지 외우시면 안 되고 무조건 큰 소리로 읽는 연습. 그래서 MP3 파일 들으면서 정확한 성우의 발음과 성조를 따라 읽는 거. 이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휘가 나올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주 호응에 쓸 수 있는 표현 있잖아요. 꼭 짝꿍으로 외우셔야 돼요. 그렇게 외우고 쓰기 가면 또 반복적으로 나올 것이고 독해와 듣기 가면 또 나올 것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단어가 외워지는 것 같아요. 반복적으로 자연스럽게 익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외우면 나중에 TSC에도 활용을 할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그리고 5급, 6급에는 당연히 같이 나오니까. 그래서 꼭 이런 식으로 같이 공부를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6급은 선생님 어떠세요? 6급. 자, 지금 학생분 질문에 몇 급이라고 나와 있지가 않아서 맞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전체 급수 조금 전에 민경 쌤이 말씀하셨듯이 4급일 때 어떻게 그죠 단어를 또 뭐와 병행을 해서 공부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6급은 사실 어휘량이 많죠. 4급, 5급 그죠 다 외우고 그 다음에 또 2,500개의 단어를 외워야 되니까. 네. 근데 지금 조금 전에 올려주신 게 2달간의 그죠 이 학습 준비 기간이 있잖아요. 사실 긴 시간이 아니죠. 짧은 기간이에요. 단기간에 여러분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고민 맨 마지막 부분에 조바심이 난다라는 말이 전 조금 걸려요. 자, 제가 학생분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건 걱정은 내려놓아야 돼요. 걱정이 있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면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것들이 다 튕겨져 나갑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핵심이다, 이거. 정말. 정말 걱정은 내려놓으셔야 돼요. 조바심 내려놓으셔야 돼요. 조바심 가지신 채로 공부하고 단어 외우면 그 단어들이 쉽게 다 날아가요. 날라가요. 여러분 머릿속에 반복적으로 그렇죠? 계속해서 해서 정말 머릿속에 깊게 남기겠다라고 하신다면 사실 저희 지금 여러분 이 교재 아마도 6급을 이미 준비하셨던 분은 이 교재를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해커스 HSK 6급 단어장인데요. 이 단어장 수업이 제 수업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 수업도 있고요. 또 우리 짜닝쌤 6급 선생님 또 계시거든요. 짜닝쌤의 이 6급 단어도 있어요. 그래서 해커스 중국어에 굉장히 다양한 단어 강의가 많거든요. 원어민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듣기를 좀 틀리면서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짜닝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또 그렇지 않고 좀 지금 단기간에 준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제 수업 추천드립니다. 그렇죠. 저는 여기 지금 딱 책 보시면 아마 처음에 이 책을 구입하셨거나 하시면 책이 너무 두꺼워서 선생님 이 단어를 언제 다 외워요 이러실 거거든요. 제 수업은 짧아요, 여러분. 매 강의에 이 전체를 다루는 게 아니라 한 4분의 1 정도의 4분의 1 정도의 어휘량을 다룹니다. 그런데 절대 적지 않아요. 시험 전에 반드시 외워야 할 필수 핵심 빈출 어휘만 뽑아서 강의합니다. 빈출 중요 핵심 어휘. 사기꾼 아니에요. 자, 정말 그 단어인데 그냥 그 단어가 아니라 조금 전에 민경쌤이 말씀하셨듯이 뭐가 중요하다 했죠? 짝꿍 어휘죠. 그렇죠. 따페이예요. 문장에서 그냥
단어를 외울 때 여러분 6급에서는 이래요. 단순히 이 단어가 무슨 뜻이다만 외워서 끝나면 절대 안 돼요. 어떤 단어랑 자주 어울려 쓰이는지 호응구로 외우셔야 돼요. 이 호응구로 외우면 장문 쓸 때도 어떤 문장 만들어야지 호응구가 바로 떠오릅니다. 장문도 훨씬 더 수월해지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독해 이 부분, 자, 나중에 6급 보실 때 독해 이 부분에는 정말 배합해서 점수 주는 문제가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단어를 그냥 단순히 그 단어만 외우지 말고 배합 어휘로, 짝꿍 어휘로 외우시면 돼요. 지금 단어장 강의에 특히 제 강의 여러분 배합을 위주로 해서 많이 정말 시험에 자주 나오는 이 호응어구들, 이 필수어구들만 뽑아서 제가 정말 정성껏 심혈을 기울여서 뽑아놨습니다. 그 단어로 정말 기본을 잘 다져주신다면 6급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무조건 들어야 되겠는데요. 네, 여러분 들으시면 정말 도움될 거고요. 그 자료들은 이번에 여러분이 시험을 보신다, 이번에만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놔두셨다가 나중에 그 다음에 갱신하실 때 보셔도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될 겁니다.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자료들이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뭐와 병행하면 좋을까요? 라는 게 사실 질문이었는데 병행하기보다는 이 지금 죄송해요. 또 들게요. 계속 들고 이 있을게요. 책에 제가 네, 이 책에 단어뿐만 아니라 매 단어마다 우리가 지금 4급, 5급, 6급 다 마찬가지 예문이 있어요. 예문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문장 구조까지 같이 익힐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과 병행하지 말고 이 단어로 단어 보시죠. 그 다음에 우리 수업 들으면서 고정어휘, 짝꿍어휘, 배합어휘 외우죠. 그 다음에 예문을 통해서 문장 구조까지 익히죠. 이 정도까지 준비가 되었다면 딱 시험 준비하실 때 다른 건 병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험 문제만 좀 적응해서 풀어내시면 쉽게 통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우리 또 매달 해커스 그러면 일주일 전에 우리 IBT 시험 무료로 볼 수 있는 거 네. 그리고 또 저는 매달 시험을 보고 있고 8년째 시험을 보고 있어요. 이제 곧 있으면 10년도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4급하면 전무후무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 총평 강의 너무 좋고 총평은 다음 달에 나올 문제들을 예상할 수 있는 강의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네. 3개월에서 6개의 문제들이 로테이션 되기 때문에 저는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강에 와서 수업을 듣는데 총평을 안 들으면 지금 여러분 사실 학원에서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네. 총평 강의는 어떻게 알고 총평 강의를 2년 꼬도 다 봐. 2년 분량을. 와. 그러고 밑에다가 선생님이 총평 강의 2년 동안 다 봤더니 5개 중에 4개 적중하던데요. 와우.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안 보실 거예요? 거의 반 협박. 지금 반. 댓글도 대박. 총평 너무 좋아요. 네, 그렇죠. 칭찬드리고, 그래서 네, 가득합니다. 무조건 총평은 보셔야 돼요. 시험을 보기 위한 게 아니라 앞으로 잘 보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시험 네. 본 당일날 또 보셔야 되겠지만 앞으로 시험을 보시려면 무조건 총평 강의 6개월, 3개월 분량은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해커스 중국어 들어가시면 우리 또 4급뿐만 아니라 5급, 6급 선생님들도 다양한 맞아요. 총평 강의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확인해 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시험 전에는 진짜 총평만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전에는 모의고사, 시험 후에는 총평, 또 시험 전에 앞으로 나올 것 총평 강의를 통해서 정리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고민입니다. 김땡찬님의 고민인데요. HSK 5급 취득하고 거의 6개월간 중국어를 보지 않았어요. 이번에 HSK 6급 도전하고자 합니다. HSK 6급 바로 공부해도 될까요? 아니면 HSK 5급부터 다시 봐야 하나요? 정확한 학습 방향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그죠, 쌤?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쌤, 다시 5급을 볼 필요 있나요? 자, 근데 여러분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자, 텀을 두기는 뒀는데 기간을 중간에 그렇죠 6개월 정도 두기는 뒀는데 딱 두 가지 경우요. 첫 번째로 만약에 시험을 공부를 5급을 합격한 후에 6개월간 꾸준히 여러분이 뭐 중국어를 접했어요. 공부를 했어요. 뭐 영상도 보고 또 5급 공부할 때 했던 단어들도 복습하고 이렇게 해서 6개월간 중국어를 손에서 놓지 않고 꾸준히 공부를 하신 분들은 바로 6급 시작하세요. 그렇죠. 하지만 두 번째 경우로요. 만약에 6개월간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일이 너무 바쁘고 다른 일을 좀 더 하고 아니면 뭐 영어 시험 준비하고 뭐 이러다가 6개월간 HSK를 하나도 안 했어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5급에서 여러분이 공부를 했을 때 뭐 중요한 어휘 배합이라든지 또 문장 구조라든지 어법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했던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요. 그걸 가지고 최소 2주 정도라도 좀 공부를 하시고 최소 2주. 많게는 뭐 시간이 더 많아지면 더 좋겠지만 최소 2주 정도 복습을 한 후에 6급을 시작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맞아요. 저는 학생들한테 공부를 이렇게 비유를 해요. 운동과도 같다. 저는 운동하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걷는 것도 싫어요, 요새. 저도 별로 안 좋아해요. 운동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운동하려고 하는데 몸이 익숙해져야 돼요. 그렇죠. 네. 운동을 하기까지 그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공부를 하기까지 거기에 푹 빠지기까지 2주 정도는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지문에 나왔었어요. 5급 지문에서도 나왔었는데요. 습관이 드는 데까지 21일이 필요하다. 이거 지문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21일. 3주예요. 그래서 3주. 혹여라도 4급이나 6급을 준비하신다 그러면 오전에 시험이기 때문에 그 시험 시간에 맞춰서 최소 3주 정도는 몸에 익혀서 여러분 연습을 맞아, 하셔야 돼요. 맞아. 5급을 보신다 오후 시간에 이렇게 해서 훈련 여러분 몸의 습관 맞아. 모든 게 정말. 다 습관이에요. 정말. 네, 그래서 몸에 이 단어가 자연스럽게 외워질 수 있도록 하루에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 3주 정도는 공부해야지만이 6급을 공부할 수 있는 베이스가 깔리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베이스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정말. 근데 학생들은 아무 생각 없이 6급 와서 딱 듣고 있어.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선생님 운동 트레이너세요. 롱롱롱님이 선생님 운동 트레이너세요. 저 숨 쉬는 것 빼고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왕초보 중고님이 습관이 힘이다. 맞아요. 선생님 제가 수업 시간에 이 두 가지를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어휘가 힘이다. 여러분 제가 해도 보시죠. 진짜. 어휘가 힘이다. 맞아. 두 번째로는요. 복습이 최선이다. 제 수업을 한 번이라도 보셨던 분들은 익히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 너무 조금 지겨울 멋지다. 텐데.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어휘가 힘이다. 어휘가 복습이 힘이다. 최선이다. 그다음에 뭐? 복습이 최선이다. 복습이 최선이다. 네, 이거 반복 우리 복습. 이거 하자. 어째 그래서 제가 어휘가 항상 이렇게 힘이다. 그다음에 복습이 복습이 최선이다. 최선이다. 우리 오늘 제일 마지막 마무리다. 어휘가 힘이다. 복습이 최선이다. 감사해요. 댓글창에 어휘가 멋지다. 힘이다. 복습이 최선이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정말 이것만 하시면 여러분 시험 쉬워집니다. 시험 절대 진짜 어렵지 않아요. 진짜 이거 너무 멋지다 쌤. 여러분 반응 감사합니다. 복습이 최선이다. 이거 학생들하고 딱 하고 외치고 수업 들어가야 될 것 수업 같은데요. 전에요? 쌤. 저도 그럼 오프라인 수업에서 한번 활용 시작할 때마다 나 어휘가 매일 힘이다. 바로 가서 복습이 어휘가 최선이다. 힘이다. 복습이 최선이다. 이거 학생들하고 외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효민바라기님이 시작은 해커스다. 하나 추가해 주셨어요. 너무 시작은 좋아, 너무 해커스다. 좋아. 네. 이거 한번 하고 갈까요? 시작은 해커스다. 와우. 제가 호흡 잘 맞는데요, 선생님? 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요새. 그래요? 시작은 해커스. 너무 힘이 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실전 모의고사가 실제 시험하고 난이도가 어떤지에 대해서 지금 질문이 올라왔거든요. 자, 이번에 2월 달에 선생님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적중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독해 제3부분이 20문항이거든요. 독해 제3부분이. 그런데 거기에서 해커스 교재에서만 비슷한 문제가 5문항이 적중했어요. 쌤, 20문항 중에 5개나 나왔다라는 거 엄청난 적중률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난이도 거의 비슷합니다. 일반적으로 해커스 교재가 조금 어렵거든요. 근데 요즘에 독해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오고 있고 듣기도 좀 어렵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해커스 교재가 좋은 이유는 기본서 플러스 그 뒤에 모의고사가 있어요. 3회분. 그래서 이런 3회분을 열심히 복습을 하시면 나중에 실제 시험 현장에 갔을 때 비슷한 난이도이기 때문에 시간 배분 되겠죠. 빨리 정답 잡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적중률 굉장히 높고 난이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4급, 5급, 6급 이런 교재로 해커스 교재로 이런 게서 준비해 보시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점수를 합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급, 5급, 6급 이 기본서도 있지만 네. 또 4급, 5급, 6급에 또 실전 모의고사 문제집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까지 하면 여러분 합격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쉬워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민경쌤과 제가 아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게 기본적으로 어휘부터 그죠? 기본기 탄탄하게 다지면서 또 기본서를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모든 영역을 다 완벽하게 마스터한 다음에 마지막에 실전 모의고사로 그렇죠? 여러분의 점수 좀 고득점 목표까지 해서 노려볼만 할 거예요. 약속드린 거는 저희가 전문가이고 수년간 HSK를 시험을 보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적중률이 높은 교재로 강의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선생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의 믿음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충분한 복습과 그리고 선생님들이 강조하는 내용들만 잘 소화를 해주신다면 단기간에 해커스에서 4급 그리고 5급 그리고 6급 육급까지. 그렇죠. 네. 그리고 선생님들이 강조해드리는 시험 보기 전에 이 강의만큼은 꼭 듣고 가십시오라고 이렇게 강조해드리는 것들만 보시고 잘 이렇게 복습을 해보신다면 합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들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네. 걱정은 버리고 조바심 버리고 선생님들 믿고 시작해 보세요. 자, 쌤, 우리 아까 너무 멋진 멘트 알려주셨는데요. 정말 가스 오늘 자 어이가 드릴까요? 그죠? 네. 어이가 힘이다. 힘이다. 복습이 복습이 최선이다. 여러분 시작은 어디라고요? 해커스입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꼭 찾아뵙고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해커스 중국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이어가지고. 네, 요새 네. 어이가 긴장 많이 힘이다. 했는데. 너무 멋져요.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좀 고민 또 학습법의 이 궁금증이 조금 해결되셨기를 바라고요. 자, 라이브 강의가 매달 진행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 또 다른 학습법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나 고민거리가 있다. 다음 달에 라이브 네. 강의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말 수고 수고하셨습니다.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 뵐게요. 시간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